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저도 오늘은 애들이랑 치킨을 맛있게 먹어서, 네, 예, 배가 좀 너무 부르는데 요즘 배 나와서 큰일이네. 나이 먹으면 배 나오는 거 보기 싫던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배가 나옵니다. 자,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뉴스는 실거래가 방송이랑 연결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실거래가 방송, 일부하고 2부를 못했죠? 실거래가 하락한 아파트만 소개하고 이제 2부를 뉴스랑 같이 합니다. 그거랑 맞는 뉴스가 있어서 헤럴드 기사입니다. 부자들 집 팔면 MG 영끌 노도강부터 직격탄 이유는 해갖고 이유를 쭉 풀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상시에 실거래가 방송하면서 맨날 얘기하던 거랑 뭐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이 원래 이제 요거랑 같은 세트인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주말을 끼니까 하락한 아파트가 제가 이제 관리하는 아파트 중에 13개가 나왔더라고요. 리센치도 하락을 하고 고덕주공도 하락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전에는 약간 외곽 지역들만 그랬는데 이제는 송파, 강동 이런 그다음에 과천 레미안시로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13개 이렇게 지도 찾아가면서 국토 실거래가 찍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2부로 1부 2부 나눠서 이번에 2부 방송을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볼게요. 자, 일단 아파트 팔자가 우세하다. 코로나 이전으로 유턴했다. 매수자 우위가 뚜렷하고 세입자 찾아요는 는다. 자, 이거는 89.3까지 그러니까 100이 떨어졌다는 거. 매매수급 지수 부동산원. 근데 이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좀 이따 오늘 지난 주말 거 업데이트한 거 이따 볼게요. 자, 오늘 기사는 이겁니다. 헤럴드 경제인데 지부자들이 집을 팔면 MZ세대가 영끌한 노도강부터 왜 직격탄이냐, 왜 다른 데가 아니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동작구나 뭐 송파구나 이런 데가 아니고 왜 노도강 금강구 이쪽부터 이렇게 직격탄이냐, 그 원인을 우리 여러분들이 평상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각하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왜냐면 마영성, 강남 3구 등 똘똘한 한 채 빼고 집값 뛴 서울 외곽 지역 매도 나설 듯. 맞죠? 그러면 이게 강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노도강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노도강이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강남보다 2배, 3배, 한 4배 정도까지 더 올랐어. 수익률로 따지면. 금액이야 뭐 강남 3구가 더 크지만 여러분들 30억짜리가 60억이 돼도 100%죠. 근데 1억짜리가 6억이 되면 500%예요. 500%. 그쵸? 잽이 안 되죠? 그게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니까. 자, 그 이유를 기자가 쭉 썹니다. 자, 볼게요. 양도소득세 완화되면 그때 팔아야죠. 그러면서 부자들은 이제 대선 후보들의 양도세 완화 공약에 매도 타이밍을 늦춘다. 그래서 거래가 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의 대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일부 재편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급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감면 공약도 동시에 나오면서 매도 물건은 서울 중심지의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수도권이나 노도강 등 외곽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가 영끌하며 매수에 나선 것이다.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일단 MZ세대는 자금력이 딸려요. 영끌은 뭐예요? 빚이 많아요. 근데 강남은 그 금액 대비 부채 비율이 적단 말이에요. 원래 15억 이상도 대출도 안 됐으니까. 근데 아파트가 하락하면 대출이 없거나 적은 데는 버틸 수 있지만 영끌에서 사가지고 부채 비율이 높으면 반대매매, 경매, 차압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샀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전세 만기가 됐을 때 내주지를 못해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돈으로는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 안 되면은 집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증여 비중이 엄청 높았다. 그리고 연말에는 조금 하락했다. 연말에는. 그 다음에 6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증여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줄었대요. 연말에는 줄었어요. 연중에는 많이 늘었다가 뭐 조금 하락했대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증여,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인데 자녀가 2명이야. 다 증여를 했어. 그렇다고 5채씩 증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하고 남는 거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그 주택 매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제 이 다음 스텝이래요. 이제 스텝이
다주택자는 일단 증여부터 해. 아까우니까. 팔기도 아깝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그러니까 증여를 해. 그 다음에 주택은 이제 매도로 넘어가요.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면서 올해 말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사업자 등록세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 부담 두 채 세 채 있으면은 부담이 더 커지죠. 근데 이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혜택이 없어.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된다니까. 갖고 있을수록 내 돈 출혈이 너무 심해. 거기다가 출혈만 심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하락이라도 해봐.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다음에 평가액은 평가액대로 낮아지고 열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판다 이거예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계속 이어볼게요. 자, 근데 대통령 후보들이 양도세 완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진짜 양도세 완화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는 매도세가 이어져 부동산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한테 이익 실현할 기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익 실현한 다음에 그 돈으로 나중에 또 투기 들어간다. 왜? 혜택을 받았으니까 또 투기했다가 나중에 또 양도세 완화해주면 그때부터 팔면 되지 뭐. 몇 년 버티는 거나 자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분분해요. 솔직히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양도세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발이 얼어 죽는 얘기거든. 임시방편으로 홀라당 팔어. 뭐 부자들 더 부자들에게 양도세 안 내고 10채 20채 파는 거 지금 약오르지만 그래도 아파트값 하락을 위해서는 저렇게 물건 나오게 해야 돼. 딱 그랬어. 근데 문제는요, 길게 보면 그 돈으로 나중에 또 한다니까. 왜? 옛날에도 보니까 양도세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3억을 낼 거를 원래는 3억을 낼 거를 뭐 1억으로 이제 줄였어. 그러면 이제 팔아가지고 그만큼 이익금이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으로 나중에 또 한다니까. 그리고 잠재적인 투기꾼들한테도 에이 어떻게 버티면 정부가 할 수 없이 항복할 거야. 저는 그런 생각 들어서 아파트값 하락은 원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락은 아니라고 봐요. 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미 대세학으로 접어들었어. 그거 양도세 안 해도요 5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다니까. 박승 총재가 괜히 30년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미래에셋에서 괜히 20년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엘리엇이 괜히 8년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은 어쩔 수가 없어. 이 정부가 잘못해갖고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니까. 사이클이 오르는 사이클이었어. 전 세계가 다 올랐어. 지금부터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다 빠지는 사이클이야. 양도세를 완화하든 안 하든. 물론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나쁜 선례를 남긴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빨리 빠지는 게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아파트값 잡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양도세 하나는 한시적으로라도 해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끝까지 세금을 물려서 다시는 그렇게 투기적으로 막 5채 10채 진짜 의식주 가지고 그렇게 남의 진짜 명주를 잡고서 그냥 남의 그 피해를 주면서 뭐 다주택자 뭐 피해 준 거 없다 그러지만 피해 줬다니까. 하여튼 계속 읽을게요. 좀 흥분했어요. 형수님 저 흥분돼요. 뺨 떼고 맞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오늘 이번 명절 때 가갖고 다음 명절 갖고 형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러면 진짜 등짝 내가 볼 때 와이프한테 등짝 맞는다. 두 채 정도만 가 있어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데다가 양도세마저 수억 원에 달하니 야 이거 진짜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큰일이야.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정정긍긍하는데 근데 왜 못 팔어? 싸게 팔면 되지. 나중에 5억 싸게 파는 것보다 지금 2억 싸게 파는 게 낫지 않아요? 일본이 그랬다니까. 91년에 상투치고 잃어버린 20년 빠질 때 93년에만 팔았어도 95년에만 팔았어도 그때 20% 30% 손해보고 팔았으면 90% 폭락을 막을 수가 있었다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부자들은 노도강부터 판다. MZ세대에 어떠나. 왜냐면 전문가들의 분석은 마영성보다는 또 강남 3구보다는 외곽 지역부터 영향을 입을 것으로 봤다. 벌써 중과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 기축 물량이 나올 것이고, 즉 결국 매물 공급이에요. 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 보고서 좀 해야 되나? 저도 좀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이렇게 봐서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그러면 안 돼. 사회 정의. 그다음에 그 돈으로 또 투기한다고 나중에 와서. 투기꾼들은 외곽 지역부터 매각에 나설 것이다. 똘똘한 현상으로 주로 노도강이다. 여기는 MZ세대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2030 매입 비중이 최고치를 이뤘다. 작년에. 근데 최근에
DSR로 대출 빡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외곽 지역 매도 규제로 인한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부자들의 외곽 지역 매도 규제로 매도 이거 컴마가 빠졌네. 컴마. 나 매도 규제라는 데 매도 이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규제로 인한 MZ세대 유동성 위축 요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매도해버리고 그다음에 MZ세대는 돈이 없고 이제 새로운 수요자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대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부동산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폭락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부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KB는 주말에 업데이트가 주간 시세가 없어요. 걔네 휴일 연휴 껴있으면 그 주는 안 해요.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나 또 업데이트 되겠죠. 자, 부동산 원건만 제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요 밑에 거는 KB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얘네가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0%라는 것도 이것도 0% 아니에요. 그냥 0.03에서 이제 멈춘 거야. 여기서 멈췄어요. KB는 요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맞아요. 지금 2주 연속 하락이에요. 근데 둘 다 0.01, 0.01로 보이지만 이 뒤에 소수점 자리를 치면은요 더 많이 하락했어요. 똑같이 하락 0.01% 하락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방향성도 그렇고 절대값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중요하죠.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서울이 0.01 마이너스 났는데 송파랑 서초가 플러스고 용산은 보합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관악구가 플러스 있네. 관악구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히 노원구 보실래요? 노원구가 제일 많이 빠졌죠. 도봉구 많이 빠졌죠. 강북구 많이 빠졌죠. 성북구 많이 빠졌죠. 은평구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종로구 많이 빠졌고 강동구 많이 빠졌고 강동구가 많이 빠진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게 강남 4구 쪽에 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탈락했나? 예. 자, 이거를 제가 나래비를 세웠습니다. 나래비 1등부터 꼴등까지 짠. 이건 전세예요. 전세는 넘어갈게요. 전세도 뭐 많이 빠지고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러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난주 거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를 해버릴게요. 삭제. 이거 지난주 주 걸 갖다 놨어. 자, 방금 봤던 요거를 방금 봤던 구별 등락률, 주간 등락률을 나래비를 세웠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짠 세웠어요. 자, 1등 서초구 0.004예요. 송파구도 비슷하고요. 관악구도 0.002예요. 관악구는 이상하네. 일단 용산구는 보합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이 있는 대부분인데 하락이 이렇게 점점 급해지는 거 보이세요? 자, 노원구가 제일 많이 빠졌죠. 1등 꼴등. 성북구가 꼴등 두 번째. 자, 보세요.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주로 노도강 이쪽이죠. 노도강이 껴있네. 5개 중에. 그쵸? 그 다음에 은평구랑 성북구도 그쪽 근처예요. 가격대가. 자, 여러분들 부자들이 집을 파면 노도강부터 판다는 이유가 여기서도 다 여실히 증명이 됐나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한 거예요. 지난 주말 거를 좀 게을러 갖고 오늘 아침에 했네. 확실하죠? 이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있고 거기에 꼽사리로 은평구랑 성북구도 꼈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제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에서 볼게요. 자, 이거는 매일마다 방송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400개 아파트를 다운받아서 55만 세대 지수를 만드는데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죠. 자, 9월 상투예요. 노도강 9월 상투예요. 지금까지 5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자, 금강구도 하락 중인데 금천구가 좀 플러스 난 게 좀 관악구였나? 하여튼 금강구 중에 한 구가 플러스였던 게 좀 신기하죠. 나머지는 그다음에 은평구도 하락이에요. 여기도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여기도 껴있네. 많이 올랐어. 근데 강남구는 왜 이렇게 안 빠지냐면 많이 못 올랐어. 얘네는 지금 한 17% 상승이 17%밖에 안 돼. 노도강이 60% 70% 오를 때 얘는 17%밖에 못 올랐다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못 올랐어. 그러니까 빠지기도 늦게 빠지지. 급하게 오른 게 급하게 빠지죠. 이거는 수익률 게임하는 거니까. 투기적인 지역이라니까요, 이 지역들이. 그리고 여기부터 수익을 챙겨야죠.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는 비싸지만 수익률로는 크지는 않아. 그렇지만 금액은 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야 돼. 노동구, 도봉구 이쪽에는 막 5째, 10채씩 막 투기 세력들이 샀단 말이에요. 강남에 살면서. 자, 경기도 외곽 지역도 급하게 빠지는 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 거래가 많아지고 하락률도 높아져요.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더라니까. 5천만 원, 1억씩 빠져. 매일 제가 방송하잖아요. 오늘도 13개의 아파트 방송했죠. 자, 이거 실거래가입니다. 12월은 이제 끝났어요. 12월은 더 이상 신고 안 돼요. 딱 한 건씩 추가됐더라고, 한 건.
자, 보면은요, 서초구만 플러스고, 성동, 광주구 플러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아, 강남구도 보합, 금강구도 좀 플러스. 근데 1월 달에는요, 용산구 하나 빼고 전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폭도 커. 그래서 이번 달 1월 달이 지금 최근 8년 9개월 올랐거든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올랐는데, 문제는 하락률이 제일 커. 그러니까 9년 내 최대야. 하락률이. 지금까지 집계된 게. 요 1월 달께 아직 뭐 반은 더 아니다. 20일 더 남았어요. 근데 하락률이 되게 크죠. 그렇죠?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보다 더 하락해, 서울이. 그러니까 경기도는 일찍 빠졌잖아요. 일찍. 9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8월 9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서울은 10월 꼭지치고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하락률이 점점 더 커져요. 이상해요. 자, 노도강이 제일 많이 파는 이유가 2020년 이후에 2년 동안의 수익률이거든요. 1등이 노도강이에요. 56%예요. 2년 동안 1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짜리가 6억이 된 거야. 6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가, 그러니까 4억짜리가 6억보다 더 올랐어. 평균 4억이 6억 몇천이 됐는데, 더 오른 데는 막 70% 오른 데도 막 나오겠죠? 근데 강남구 보실래요? 꼴등이라고 봤죠? 아까 좀 전에 16.8%. 제일 꼴등이야.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이번에는 2017년 이후 5년 동안, 2017년부터 급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도 노도강이 122%예요. 그리고 양천구가 꼴등이야. 양천구가 최근에 되게 못 오르더라니까. 이상해. 양천구가 조만간에 2년 동안 봤을 때 2, 3년 동안 보면 양천구가 강남구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기울기가 양천구가 좀 심상치가 않아. 양천구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아마 학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나, 학령기가 줄어드니까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가 못 받쳐주니까 아파트 값이 빠지고, 이런 게,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직도 묶여있죠? 그렇다고 재건축 잘 진행되는 가지고 뭐 시세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2013년 최저점 9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보면요, 노도강이 178%예요. 180%. 그 다음에 꼴등은 용산구예요. 용산구가 왜 그러냐면요, 다른 아파트는 2013년 1월 달에 바닥치고 거의 다 이렇게 반등하는데, 용산구는요, 여기서 이러고 뜨다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최근은 2년 동안은 세요. 용산구가 4등이야, 4등. 그런데 저점 이후로는요, 꼴등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거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CPI까지 반영한 거예요. 물가지수까지. 2007년 버블7 상투, 그러니까 상투에 물렸을 때 회복하는 걸 보면요, 노도강은요 158%나 돼. 왜? 노도강은 버블7 무너질 때 오히려 더 올랐었거든.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도 그렇고,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도 많이 세네. 제 꼴등은 어디예요? 양천구. 양천구는요 38%밖에 돌파를 못했어. 이 얘기는 10%밖에 못 오른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형 평수 같은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구도 못 올랐죠? 왜냐면 강남구는 버블7 때 박살 난 다음에 쪘다고. 노도강은 오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빠지고 올랐고, 강남구는 버블7 무너질 때 강남구, 서초구, 성파구, 양천구는 특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용인수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용인수지랑 또 버블7이 또 어디 있었죠?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분당이나 안양평천인가? 아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월간 단위를 봐도 10월달에 다 꺾였죠. 자, 근데 보면은요, 경기도가 많이 올랐죠.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많이 올랐어요. 7개 광역시 중에서는요, 인천시가 많이 올랐어요. 전부 서울 아파트의 노도강, 금강구랑 약간 비스무리한 지역이잖아요. 수도권이면은 노도강, 금강구랑 가격대가 삐까삐까해요. 탄력도 좋고 제일 많이 올랐고. 자, 그리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알겠고요. 자, 여기서 보실래요? 동북권이 제일 많이 올랐죠. 동북권이 어디예요? 노도강 있고, 성북구도 있고, 중량구도 거기 중량구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동남권이죠. 동남권은 빨간색 별로 못 올랐죠? 똑같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도강은 엄청 오르고 빠지고, 강남구는 빠졌다가 오른 다음에 빠졌어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가 2019년 12.16 대책 때 대출 규제를 뒀죠. 그러니까 노도강은 워낙 쌌기 때문에 대출
별로 걸리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 근데 강남구는 15억 이상이 이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돼. 15억 이상은. 그러니까 거래가 확 위축되니까 여기서 2000년 초반에 확 빠졌어요. 한 4, 5개월 확 빠졌고 노도강은 계속 올랐고 요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수익률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었는데 이미 그 초반에 수익률이 벌어진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동남권이 약하고 동부권이 세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뭐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자료들 볼게요. 자, 거래 보겠습니다. 거래 이번 달 지난달은 1123건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한 건 더 추가된 거예요. 오늘 아파트 다운 받으니까 늦게 신고한 사람이 한 건 더 추가돼서 1123건.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 중에 1119건을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예상했던 분 대단합니다. 포상휴가 한 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포상휴가 가갖고 하와이로 갔기 때문에 댓글도 못 쓰세요, 그분. 껄. 자, 서울 이번 달은 678건이에요. 여기 강서구의 방화동에 49건은 그 매입 임대주택 그거 관련됐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구로구에서도 88건이 구로구 궁동에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산 거, 이것도 실거래로 거래 건수로 쳐가지고 좀 엄청나게 과대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과대 계상을 했어도 거래가 전체적으로 꼴등이야, 꼴등.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거 볼까요? 짠, 볼까요? 1월 달에 9,000건이 안 되는 거로 나와.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로 보면 1월 달에. 12월 달은 1123건은 이제 끝났어요, 얘는. 근데 지금 완전히 죽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실제로 여기서 한 140건은 빼야 돼. 130건은 빼야 돼요. 678건 중에 49건 빼고 88건 빼면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역대 최저치인데 모르겠어요. 좀 더 신고가 될라나. 자, 그 다음에 연 후반으로 왔을 때 거래가 줄어갖고 지금 이게 1123건이 사상 최저 거래량이 깼다고 말씀드렸죠. 전세는 그렇지만 12월 달에 거래가 엄청 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전월세 거래가 많이 늡니다. 여기는 여기는 상당 부분 아파트가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로 죄송합니다. 매수 대기자였던 분이 전월세로 그냥 2년 더 그냥 기다리자, 아파트 빠질 것 같아, 그런 수요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엘리엇이라고 봐요. 지금 집 사면 안 돼요. 전세나 월세 살아야 돼요. 그 대신 전세 살 때는 꼭 보증보험 드세요. 왜냐면 2년 후 4년 후에 역전세나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돌려주는 수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값이 하락하면 누구나 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는 게 정상적인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지금이 그 전세값이 작년 올해 많이 올라서 신규 거래가 됐잖아요. 재계약은 뭐 5% 이내에서 인상했겠지만, 근데 2년 후 4년 후에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모자라다니까. 6억짜리 아파트가를 막 9억에 전세를 했어. 근데 2년 후나 4년 있다 보니까 이게 7억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1억 오른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2억이 모자라. 왜? 그 돈 어딘가 묶여있거든, 다른데.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뭐 돈을 띠먹거나 뭐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전세 살다가 여차하면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2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8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박승 총리님 말 듣고 30년 동안 기다릴래?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보증보험을 듣냐면, 내가 딱 망해됐을 때 잽싸게 내가 받던 집을 딱 사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5천 1억 2억이 날라간다니까. 그럼 집주인이 못 주면 내가 집을 못 사잖아요. 집을 못 빼니까. 그때 보증보험으로 빼야지. 그거 한 1년에 2년 전 그 보증보험 듣는데 뭐 몇백 안 들어요. 왜냐면 단위가 크잖아요. 전세 자금이든 전세도 몇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보험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은 꼭 들기 바랍니다. 자, 전체 거래 건수는 20년 동안의 거래 건수 넘어갈게요. 이건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 거 여기입니다. 여기 1163건 2008년 11월 달 여기입니다. 여기 사상 최저 거래량인데 작년 11월에 1123건으로 이걸 깼다. 그래갖고 이거 깼기 때문에 제가 그 엉덩이 까고 노래 부른다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 깨면. 그래갖고 전에 많은 분들이 봤어요. 제가 방송 엉덩이 까고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봤어요. 그때는 얼굴도 다 노출하고 진짜 확 뒤로 돌아서 엉덩이 딱 까고, 엉덩이 점난 거 보셨어요? 왼쪽에 사마귀, 오른쪽에 점. 못 보셨나? 그때 뭐 커피 후원도 막 해주시고 그랬는데 재밌다고.
왜 모르시지 다들? 자,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지수인데, 실거래가 지수예요. 잘 보시는데 요 하락률이요. 이번에 하락률이 이번에 그 8년 9개월 올랐어요. 8년 9개월. 8년 9개월 오르는 동안 가장 큰 하락률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보조 지표들. KB는 이번 주 지표가 업데이트가 없어요. 걔네 놀았어요. 부동산업만 계속 하락하는 거로 나왔어요. 전세 수급 지수도 꺾였고, 매매 수급 지수도 계속 꺾였고, KB는 지금 보합으로 나오는 건 아직 데이터를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업데이트 안 한 거예요. KB 세 개는 한 주 빠졌어요. 한 주 건너뜁니다. 어쨌든 KB나 부동산원이나 전부 보조 지표들이 다 하락한다. 특히 이거 하락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때 리츠가 상투 칠 때예요. 리츠 상투 칠 때. 그 다음에 요걸 4년짜리 급하게 빠집니다. 이거 20년짜리 이것도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입주 물량, 임대 말소 물량이 아까 얘기 나왔죠. 임대 말소 물량. 임대 말소 물량이 나오면 그 아파트 값이 폭락할 거라며요. 이 말이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이 말이 임대 말소 물량이 지금 엄청 쌓이고 있어요. 4년짜리 8년짜리가. 근데 8년짜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 딱 사자마자 임대사업자 들었다 그러면 8년 전에 산 거죠. 그러면 8년 전이면 언제예요? 이게 지금 이게 2013년이니까 8년 전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또는 9년 10년 뭐 다주택 샀다가 한 2, 3년 있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샀을 거 아니야. 약간 2013년 전후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는 것도 딱 바닥에서 딱 9년 8년 됐을 때 딱 말소를 하냐. 가장 바닥에서 판 사람들이 딱 팔기 좋게. 희한하죠. 세력인가? 정부가 세력인가? 이 사람들은요 4배 5배 강북구 아파트 8천만 원에 산 거 5억 6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5천만 원 1억 싸게 팔아도 대박이 나는 거야. 그 임대 말소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니까. 지금 안 팔아서 그렇지. 지금 이 물량들은요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그때 나와요. 그리고 안 팔면 세금 두드러 받는다니까. 그전에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보유 물량이 뉴스에서 아까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그 혜택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근데 거기 세금도 부담이 돼서 팔아야겠지만 문제는 아파트 값도 하락을 하네. 그럼 평가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 자, 그러면서 입주 물량 항상 91년 상투일 때도 입주 물량이 거의 없을 때 상투였고요. 2점 버블7일 때도 입주 물량이 정확히 바닥일 때예요. 지금도 바닥이거든요. 딱 10월 달에 상투 치고 진짜 딱 빠지네. 희한해. 사람들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상투 치고 빠진다는데 전혀 반대예요. 입주 물량이 없을 때가 상투예요. 그 다음에 빠지고 났을 때 몇 달, 1년 빠지고 나니까 그때 입주 물량이 막 드러나. 그때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이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더 싸게 팔아야 돼. 입주 물량. 그러면서 폭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늘어요. 미분양이 바닥일 때 상투 친다니까. 그쵸? 이때 2006년 11월에 버블7 터질 때 이때가 미분양도 거의 줄고 있었어. 제일 바닥이었어. 제로는 아니었어. 이 당시는 워낙 입주 물량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로 수준이죠. 이제 조금씩 는다고 그러대. 근데 언제 느냐면요. 그 2023년 지난 내년부터 올 여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이제 슬슬 늘어나거든요. 근데 하락기야 아파트가. 그러면 미분양이 는다니까. 이렇게 분양도 잘 안 되고 미분양되고 막 이래요. 거기다가 물량도 막 나와. 왜냐면 갭 투자하는 사람들 전세를 막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 그 잔금 치를 때 자기 돈으로 다 안 잡고 전세금 받아갖고 잔금 치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역전세난 요거 참 조심해야 돼. 진짜 요 역전세난 났다가 이런 사이클을 그리더라니까. 역전세난 여기에 파란색으로 안 갔어도 이거 알고 보면 여기까지 내렸다 간 지역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역전세난이니까.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여기에 풍덩 빠질 때 있죠. 요거 이게 입지 물량이 폭발할 때라니까. 이때 입주 물량 폭발하죠. 입주 물량 폭발하죠. 그쵸? 이때도 입주 물량이 약간 폭발했었어. 근데 국지적으로만 역전세난 났대요. 근데 이때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죠. 근데 여기 서울만 늘어나나요? 이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둔촌중고 같은 거 입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대기 있잖아요. 요게 둔촌중고 입력해 놓은 거예요. 제가 12,000세대.
이게 6조는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역전세 난다. 딱 사이클에 걸린다니까. 요런 풍덩 빠지는 거 있잖아요. 요거 웅덩이에 빠지는 거. 그래서 역전세 난 조심하시고 집은 사지 마시고 전세로 사시면서 그 보증보험 꼭 들어놓으시라. 그리고 세력들이 엄청 팔아먹은 거, 지금 이거 팔아먹은 거 이거 업데이트 한 거예요. 법인사업자들이 개인한테 엄청 팔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순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로 산 게 2030 빚내 가지고 LTI 론투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엄청 늘어나면서 그 매매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니까. 오히려 40~50대는 떨어졌어. 역전됐어. 작년에 2030이 엄청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이 언제 샀던 거를 파는 거냐면 다주택자 투기권 세력들이 2013년 이때 8년 9년 전에 산 거를 야 너도 4배 먹을 수 있어. 너도 5배 먹을 수 있어. 나 이거 8천만 원에 샀는데 이거 한 5억에 파는 거거든. 너한테 5억이면 싸지. 강남은 30억 40억인데 여기는 5억이니까 싸잖아. 근데 나 이거 8천만 원에 샀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거 5억짜리 68에 48 6배 먹었거든. 나 너도 이거 6배 먹을 수 있어. 6, 5, 30 30억에 팔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6억에 산 거 68에 40 아까 5억이었나? 5억이라고 합시다. 5, 6에 30 30억에 팔 수 있어. 나도 6배 먹었는데 너라고 뭐 6배 못 먹겠어? 이러는다니까 지금. 그리고 정신 승리하니까 나도 집 있다. 빚 갚느라고 허덕거리긴 하고 진짜 허리를 조아매지만 진짜 내가 이빠이 대출 땡겨가지고 샀어. 그래도 뿌듯하다. 그래도 3개월 만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랐다고 막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 기분 좋아. 근데 6개월 있다 보니까 뭐야 이거 5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2년 있다 보니까 1억이 떨어졌다고? 나 내 돈 2억도 안 되는데 1억 5천이 떨어졌다고? 나중에 지 돈 하나도 안 남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사이클에 걸려든 거 얘기죠. 금리 사이클. 금리 2년차 증후군 요거. 금리가 바닥치고 2년 오르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꺾이더라. 지금도 2년 올랐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이해 가시죠? 이거 2년 그러니까 이게 임계치라서 임계치. 그러니까 부동산이 버틸 수 있는 거는요. 2년 정도 상승하는 것까지는 버텨.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버티더라. 지금도 2년 버텼는데 이제 못 버틸 것 같다. 벌써 3개월 빠지고서 하락 기울기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1.59% 하락이거든요. 1월달. 근데 여기 바닥 있죠. 바닥. 2013년. 이때부터 가장 컸던 게 1.53%예요. 근데 지금 1.59%로 하락이야. 아직도 진행 중이야. 지금 이번 9년 가까운 상승 중에 1월 달이 최대 하락률이 나올 것 같다니까. 여기 막대기 보이죠? 이거 보이세요? (2013년부터) 바닥치고 올랐는데 여기까지 쫙 올랐는데 좀 이렇게 했는데 하락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렇게 1.45까지도 빠지고 1.53, 1.31 초반에는 빠지지도 않고 계속 플러스였지. 뭐 2.45%, 5.37%, 3.99%도 있었어. 근데 이번 달에 아직 진행 중인데 1.59%야. 최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저기 리센츠 5억 빠진 거 아까 방송했던 거 보이시죠?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더라니까. 그리고 1억씩 빠지는 거 수두룩해요. 지금 오늘 13개 한 게 고점 대비 막 1억씩이야. 보통 1억, 2억씩 빠졌더라니까. 맨날 방송하잖아요. 제가 실거래가로. 제가 뭐 호가도 아니고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자, 이 현상이 91년에 있었던 현상이랑 똑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때도 보시면요. 여기 5.1% 마이너스 난 거 보이세요? 91년 5, 6, 7, 8, 9, 10 10월달이네. 10월달 91년 10월달에 5.11% 하락했는데 이게 이번 이 4년 동안 상승한 것 중에 최대 하락이 3.15%였어. 근데 그걸 깼다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3개월 만에 1.59%로 깨져. 지금 깨져. 이것까지 신기하죠. 너무너무 똑같아. 지금 각종 지표가 똑같아. 젓가락이 똑같아. 자,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1, 2, 3, 4, 5 엘리어트 파동이 끝나고 죽이는 건데 요런 죽이는 게 온다고요. 조심하세요. 특히 버블 붕괴됐던 일본 91년 4월달부터 20년 동안 하락할 때 우리도 8년을 하락했는데 IMF 때까지 하락했는데 87년 저점 노태우 대통령 상승 파동의 시발점까지 깨더라. 근데 지금도 이 상승 파동을 깰 것 같다. 서울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저는 안 빠진다고 덜 빠진다고 보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적으로는 2014년 13년 바닥을 깨서
거의 2000년대 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 언제? 2030년에. 그러면 25년 전,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버텨 그거를. 잃어버린 진짜 20년 되는 거지 우리도.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했습니다. 헤럴드 기사였는데 부자들이 집 팔면 MZ세대가 연끌은 노도강부터 직격탄을 맞는 이유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기사와 저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아주 유용했죠? 네. 그러니까 MZ세대들 위험관리 잘 하시고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리엇 뒤통수가 멋있는 엘리엇이었고요.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는 거 양해 바라고요. 스캔들 때문에 그래. 스캔들 때문에. 아니면은 미투가 막 또 달려들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들처럼 막 미투라고 그래. 나한테 미쳤어 진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와 좋은 멘트와 좋은 장비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한 엘리엇을 위하여, 엘리대를 위하여. 네, 그게 고려대 응원가 아닌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